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여러분들도 다들 주식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떤가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좀 온도차가 좀 확연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그래도 빨간불로 두 지수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좀 혼조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마감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566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수급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개인이 순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에 좀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도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팔자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코스피보다 훨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분을 살짝 반납을 하며 85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요. 개인이 2,300억 이상 매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오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장 첫날 4만 원대로 시작했던 에코프로 머티가 한 달 만에 이 공모가 대비 6배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마감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8천 원, 23%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0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는요,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죠. 공모가 대비 300%를 상장 첫날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29.97% 상한가를 찍고 39,90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속에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앞다퉈서 홍해 운항을 좀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해운사들이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항로를 조금 더 안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으로 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익스프레스 주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5,47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 한때 7,02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5.74%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6,79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실 방법 안내해드려야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참여와 또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샵 3772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K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이다 월요일은 이 수급 분석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시는 분 만나볼 시간이죠. K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더 끌고 가서 큰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캐치를 해내고 있는 전문가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주 전만 해도 날씨가 이렇게까지 춥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이 주말간에 너무 추워졌어요. 그런데 연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따뜻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이 난로가 하나 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공략주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신다면 연말, 좀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10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어떤 강의들을 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는 주식이다와 함께 하시면서 K 대표님과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보이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은 K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오늘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안에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 우리 연말 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이 랠리 우리가 한번 이번 연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년마다 맨날 뭐 산타 랠리냐, 뭐 랠리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 뭐 랠리 이어갔을 때에도 우리 증시는 항상 뭐 대주주 양도세, 뭐 해피 물량이 좀 이런 매물 폭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연도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 랠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떤 이 미니 랠리죠. 이제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가 피로도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 뭐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지만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국내 증시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비교적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비교적 더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주말간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가 최근에는 좀 뭐 얘기가 많았어요. 뭐 10억에서 이제 30억으로 좀 완화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무산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기대감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번에 10억에서 50억 좀 완화를 할 것이라는 이런 정책이 좀 발표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2차전지,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들보다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었다. 연말 랠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동안 지금 뭐 이증시에서도 뭐 지표나 뭐 FOMC 이후에 어떤 지금 방향성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뭐 CPI나 뭐 PPI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뭐 지표 고용 같은 경우도 좀 보더라도 둔화세를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PCE도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주주 양도세가 국내 증시 연말 랠리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포인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왜냐하면 완화가 된다면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 이제 국내 자산 시장을 좀 자산 규모를 본다면 그래도 50억까지는 돼야 이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50억까지 되면 우리는 연말 랠리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된다면 연말 랠리 한번 기대해 볼 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한 주간에 이제 또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어떤 관련주들 살펴보면 좋을지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월요일 날마다 하는 게 있죠. 뭐 증시를 딱 열면서 일정들을 좀 살펴드립니다. 일단 좀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또 오늘이죠. 일단 미술품 조각 투자 첫 청약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근데 이 STO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뭐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STO 하면은 뭐 그전에는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반짝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왔고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에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TO 관련주 중에서는 뭐 이제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갤럭시아 SM,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뭐 K옥션 굉장히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 종목들 따라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조정 시 어떤 확실한 지지 포인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두면 굉장히 좀 좋은 섹터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내년 초에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어떤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좋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단 화요일에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초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 어떤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되고 업황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뭐 증권가에서 뭐 리포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죠? HBM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거의 HBM 관련주들이 사실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올해 초에 인공지능 AI가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HBM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갔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에서 CXL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추세들을 좀 잘 보시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종목들이 조금 더 뭐 아직 저평가된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신한울 원전 이제 2호기 그리고 첫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 관련주들은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이슈를 만나면 굉장히 좀 급등세가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2파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뭐 테마성으로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는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다 보니까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왔던 종목들, 수급이 그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들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요일에는 뭐 딱히 뭐 산업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이제 미국에서 3분기 GDP 이제 확정치를 발표해요. 예상치가 있고 수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건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움직임 흐름들이 경기적으로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이제 관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그런데 이런 GDP 발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좀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일단 금요일입니다. LG 이노텍이 이제 테슬라와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해서 재공시 기한이 이제 12월 22일이에요. 이제 이날인데.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크게 뭐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4년도에 이제 1월 달에 CES 2024가 있어요. 여기서 자율주행 이제 테마도 핫한 키워드로서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도 수급적인 부분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좋은 타점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 좀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공동 개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일단 화요일이에요. 당장 내일인데 내일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조금 어떠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인공지능 AI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2월 19일 공개 예정이고요. 이제 해당 칩은 용도에 맞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FPGA로 그다음에 AI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이제 과정인 추론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AI 모델 크기를 줄여서 구동하는 경량화 이제 기술에서 성과를 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인공지능 AI들 제가 볼 때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안에서도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 이슈에 따라서 어떤 뭐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정들과 연관 있는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내일 공개 예정인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얘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특징 테마도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 특징 테마를 보자면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돌려 세운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년에 또 우리가 이 증시를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반도체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 지금 산업을 봤을 때 디램이나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크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임만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HBM 관련해서 어떠한 우선적인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다음은 CXL인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 관련해서 어떠한 큰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CXL 관련주들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굉장히 최근에 추세가 좋습니다.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CXL이 이제 새로운 D램 이제 규격으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CXL D램 시장이 120억 달러 정도가 이제 2028년까지 예상치가 나왔고요. 120억 달러는 뭐 그리고 이제 전체 CXL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큰 수치니까 우리가 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 할까요? 예상을 한단 말이죠.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중요한 건데 실적 이후에 어떤 가이던스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오셈이에요. 네오셈이 CXL 테마 대장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이죠. 테스트 쪽이니까. 후공정 쪽 이제 검사 장비 업체로 메모리 이제 반도체의 제조 공정 중에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기대감 등의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차트로 한번 제가 뭐 좀 풀어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차트를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보이세요? 저는 딱 한 가지 보이는 점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 있죠. 여기서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한번 가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구나. 우리는 이때 이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CXL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 하지만 이 구간에서 조금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아직까지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뭐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상 2,500원과 5,000원 이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 올해 초였죠. 이때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조정 받았죠. 조정 받고 밀렸는데 바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이 상단은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종목이 사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6,500원까지는 좀 내려왔다가 어떤 지지 포인트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볼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조금 눌림목 구간만 오면은 바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을 하는 이제 전문 업체이고요.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 설계 기술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및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CXL 기술 관련해서 PCLE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PCLE라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퀄리타스 반도체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오셈은 직접적으로 연관인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장주로서 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면 사실 정말 수혜를 받을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적으로 흐름을 보면 상장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 쭉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고 잠대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수급도 동반이 됐어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쭉 빠져요.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반등의 힘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고 주가가 올립니다. 하지만 올라가다 여기서 저항을 한번 딱 맞아요. 저항을 왜 맞을까요?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저항을 받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매도가 나왔다는 건 매수를 받아주는 이런 물량들이 있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그럼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물려있다가 주가 쭉 빠졌어요. 아, 이 종목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바로 마이너스가 몇 %가 찍히네. 그럼 올라오면은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본전 심리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쭉 빠졌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상방 쪽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1선 지지를 받죠. 그리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줍니다. 이 캔들에서. 돌파하고 나서 그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슈팅 나오지만 다시 조정받죠. 하지만 돌파 자리에서 지지받고 돌려 세운 모습.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아줘야 우리가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사실 그냥 특징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종목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어떤 좋은 타점이 나오면 진입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반도체가 좀 소외받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1년 만에 완전 그 흐름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CXL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오셈과 퀄리터스 반도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테마도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 테마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동안 좀 좋아했던 테마입니다. 왜냐면은 저에게 큰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던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피부 미용기기 쪽인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전망.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이 사실 기술력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 기술력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좀 비슷한데 미국 이런 기술에 한 우리 국내 업체들이 한 60%에서 70%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단가는 굉장히 훨씬 더 쌉니다.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 글로벌 수출, 글로벌 시장을 조금씩 이제 수출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도가 더 수출량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구 고령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앵커님 아셨어요? 20대 중반부터 왜 하필 거기에서 넘어가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네. 혹시 이런 또 피부 미용기기 이런 네. 것도 관심들이 원래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피부 미용기기는 사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그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같아요. 저도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 최근에 생기신 거예요? 네, 하여튼 무슨 리프팅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살이 쪘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안 하시고 리프팅을 제가 볼 때 빌려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거고.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네. 지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그럼요, 있대요. 네. 요즘에는 20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60대 그 이상도 맞아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받는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대가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 삶이 좀 많이 지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좀 좀 젊게 유지하고 살고 싶다. 싶은,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에도 이제 주도주로 자기매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섹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30% 이상 그리고 50% 가까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종목이다. 그에 따라서 어떤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피부 미용기기 수요가 좀 감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조금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에는 사실 이 피부 미용 쪽은 한 번 시술하잖아요. 이게 그냥 쭉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네네네. 알아봤거든요. 스터디를 하면서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뭐 1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게 아닌가 이 산업군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특징주로 좀 볼 수 있는 점은 클래시스예요. 전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산업에서 이제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 그리고 클래시스와 클루덤, 뭐 스케덤이라는 이런 브랜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슈링크 유니버스, 볼륨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슈링크 유니버스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슈링크 해보셨어요? 유니버스 저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슈링크 유니버스가 저한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공부를 해봤어요. 이론적으로 많이 하셨군요. 예.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을 실험은 위해서. 네. 안 해봤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네. 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루다의 또 인수를 이제 하면서 이런 다른 수요 다각화 전망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하지만 저는 이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기를 팔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매출이 더 증가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기기가 계속 발전하죠. 기기도 발전하고요. 그죠. 네, 거기다가 그럴 이 것 같아요. 소모품, 이 소모품이 시술 받을 때마다 소모품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무슨 이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모품의 매출량이 굉장히 크고 왜냐면 제가 받고 나서 앵커님이 받으면 똑같은 소모품을 바꿔야 못 써요. 되는군요. 네, 소모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버는 거죠. 네. 근데 이 소모품이 또 마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동이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큰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잡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따 강의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이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하지만 1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조금 조정을 다시 좀 받아줘야 우리가 진입이 가능하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확한 타점이 아직 정확한 이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조금 더 밀려준다면 우리가 어떤 구간이죠? 이 35,000원. 이 35,000원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 여기서 지켜주고 빠지지만 다시 돌파했던 자리. 이 구간까지 35,000원 레인지, 35,000원 가격대까지 좀 빠져줘야 좋고요. 그 다음에 35,000원 구간대에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21선이 또 올라오고 있죠. 이 구간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35,000원 구간까지 이 종목이 빠진다. 거기서 어떤 캔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지지를 좀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사실 매매 타점이 나오면 제가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도 이 피부 미용기기 굉장히 나도 좋은데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 나올 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피부 미용 분야를 특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선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 들어보면서 선물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결국에 선물이잖아요. 이 산타한테도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 K한테도 선물을 받으셔야겠죠. 일단은 연말을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일단은 공략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10시에도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제가 잡아드리는 것도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잡는 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요, 여러분들. 10시에 방송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10시 방송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만나보던 종목 설명 나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한 종목이 더 있어서 네.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뭐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를 만들고 있고 고주파 장비, 레이저 등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조 업체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뭐 이제 울트라 ACL Q 플러스라는 이제 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 이 기기가 좀 더 유명하더라고. 포텐자라는 이런 뭐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 수혜를 이미 본 종목이에요. 그걸 앞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달러는 뭐 그래도 레인지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업체예요. 수출 비중이 이 업종 내에서도 이제 80%가 좀 넘어가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달러가 강세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을 하고 나서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이 10,000원대 구간이 중요했어요. 10,000원에 제가 라인을 딱 그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라인 하나만 잘 그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사실 지난주에 제 공략주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종목이 이 10,000원대 부근에 중요했던 포인트 여기서 이 매물들을 돌파해주고 이제 올라갔던 종목에서 다시 지지받고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쭉 빠지죠. 빠지다가 어디서 돌려세요? 이 10,000원대에서 돌려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반등의 폭이 지금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반등의 폭이 한 30%는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쭉 빠졌어요. 그런데 10,000원대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강하게 또 지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사실 뭐 어떤 기술적인 위치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사실 뭐 재무적인 부분들 보면 더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10,000원보다 더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지금 최근에 보면 쌍바닥 패턴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은 사실 이 종목 아직 못 담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 종목까지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특징주까지 또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라인 하나만 그어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훨씬 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잠시 후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 특징 테마 그리고 특징 주까지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번에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죠. 이 주식 초보도 수익 걱정 끝이라는 내용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진짜 초보자분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일까요? 제가 볼 때는
초보자분들도 일단은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일단은 차트를 좀 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씩 딱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보세요. 첫 파동, 첫 상승 파동을 찾아라. 조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첫 상승 파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동반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 첫 상승 파동을 찾아야 되는데 수급이 동반된 첫 상승 파동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매 타점은 첫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꼭 첫 조정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파동이 한 2번, 뭐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진입하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나 돌파를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 뭐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는 것보다 일단 첫 상승 파동을 찾아라가 중요합니다. 종목들 보여주면서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한번 상승세가 나왔죠. 그런데 수급까지도 동반이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1차적으로 들어 올렸죠. 여러분들 제가 표시해준 이 부분 여기가 첫 상승 파동이 되는 거예요. 첫 상승 파동이 됩니다. 이 구간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 어떤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 있었다가 추세 전환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구간에서 처음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첫 조정 구간. 첫 상승 파동 이후에 첫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잡는다면 눌림목이나 어떤 뭐 이 눌림 자체가 너무 강하지 않으면 돌파 자리에서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2차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대해보고 들어간 건데 2차 상승 파동 나왔죠.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처음으로 들려 올리는 이런 파동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더라도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다 첫 상승 파동이 나와요. 근데 이 상승 파동을 우리가 캐치만 할 수 있다면 수익을 얼마든지 좋은 타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 다 아실 거예요. 반도체 HBM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뭐 한미반도체와 쌍벽을 이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기서 수급 자체가 들어오면서 크게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조정을 받죠. 왜냐면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조정이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건강한 조정 이후에는 다시 2차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상승 파동 잡고 그다음에 건강한 조정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간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상승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첫 상승 파동이 어떤 구간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동반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구간들에서 이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10시 방송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강의를 이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상승 파동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급등 후 이제 건강한 조정이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공략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수급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굉장히 좀 특화돼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의 공략주도 이제 그렇게 좀 연결성이 있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이 제가 네.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 또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고, 뭐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주인데 현대차의 이 범퍼 레일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차가 앞으로의 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 일단은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조금 오래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1차 상승파동 이후에 조정구에 잡았으면 올라왔다. 뭐 깨알 꿀팁 잠깐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 쭉 빠졌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고 있어요.
돌려 세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죠.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들어 올렸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상방으로 잡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내일 시초가에 이 종목 공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일단은 좀 볼 거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8,000원 구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코어라인 소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AI 기반 3D 뭐 의료 영상 블록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에 뭐 이슈로 좀 말씀드리면 뭐 루닉과 어떤 의료 AI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협력을 위해서 뭐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루닉과 코어라인 소프트가 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사실 이 종목을 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이 이 두산 로보틱스와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두산 로보틱스도 쭉 빠졌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가면서 있던 전고점들을 돌파해주고 나서 큰 시세가 나왔죠. 충분히 이 종목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을 뭐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지금 이런 구간들 매물 돌파해주고 지금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매물 돌파했고 돌파 자리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도 상방 쪽으로 보고 있고 이평선 산단에서 지켜주고 있는 부분 보면 제가 볼 때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제가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2,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잡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과 코어라인 소프트 두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하나하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뭐 이 온라인 방송에서는 저 혼자만 뭔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좀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강의를 하다가 차마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1차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결국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상승 파동 잡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타점 잡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K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